오늘도 잘 될 당신의 하루에 노후 산책이 함께합니다. 나이 들수록 친구는 더 소중해지고 함께 떠나는 여행은 평범한 하루를 특별한 추억으로 바꿔줍니다. 그런데 좋았던 관계도 단 며칠의 여행으로 어긋나버리는 일이 있습니다. 그 친구랑은 다시는 여행 안 가. 같이 다녀오고 나서 사이가 어색해졌어.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여행은 단순히 장소를 바꾸는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생활 습관, 배려심, 성격, 건강, 경제 감각까지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나는 인간관계의 거울 같은 시간이죠. 오늘 노후 산책에서는 65세 이후 절대 함께 여행 가면 안 되는 친구 5가지를 주제로 여러분의 소중한 여행이 불편함 없는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서울 도봉구에 사는 67세 김혜정 씨는 평생을 함께해온 친구 미경 씨와 첫 해외여행을 다녀온 후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그렇게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여행 내내 왜 이렇게 외롭던지 몰라요. 혜정 씨는 여행 출발 전부터 미경 씨가 단 한 번도 비행기표나 숙소에 대한 의견을 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나는 잘 몰라. 너가 알아서 해줘. 넌 이런 거 잘하잖아. 나는 그런 거 복잡해서 싫어. 매번 이런 말로 넘기기만 했죠. 처음엔 그래도 좋았습니다. 내가 리더처럼 잘 챙겨주면 되지 싶었거든요. 하지만 여행이 시작되고 나서부터는 모든 부담이 고스란히 혜정 씨에게 쏠렸습니다. 공항에서 수속할 때도 그거 너가 해봐. 식당 고를 때도 난 아무데나 괜찮아. 너 먹고 싶은데 가자. 심지어 화장실 위치나 관광지 정보까지도 난 몰라. 너는 다 안 해. 결국 혜정 씨는 여행 내내 휴대폰만 붙잡고 검색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미경 씨는 그 옆에서 우리 언제쯤 도착해? 다음 코스는 뭐야? 여행을 즐기기보다 누군가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며 따라가기만 했던 겁니다. 혜정 씨가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여행 마지막 날 미경 씨가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넌 여행할 때도 너무 열심이야. 그냥 좀 느긋하게 다니면 되잖아. 그 말의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고 합니다. 내가 널 위해 이렇게 다 했는데 느긋하지 못한 사람은 왜 나야? 60세 이후의 여행은 일정이 많아서가 아니라 정서적 에너지가 쉽게 고갈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몫까지 책임지다 보면 내 감정과 체력이 다 방전되죠. 사실 여행은 다툼보다 서운함이 더 큰 상처를 남깁니다. 말로는 표현하지 못한 채 마음속에만 쌓이는 그 서운함이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꼭 여행 고수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이렇게 말해주는 친구는 고맙습니다. 이 코스는 내가 정했으니 숙소는 내가 알아볼게. 내가 커피 쏠게. 오늘은 내가 앞장서 볼게. 다음 일정은 우리 같이 찾아보자. 작은 배려와 분담의 태도, 그게 바로 여행 파트너의 기본 조건입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70세 정미자 씨는 최근 3년째 함께한 친구들과 남해로 봄꽃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여행 후 처음으로 단톡방에서 조용히 나와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돈 때문이었습니다. 숙소에서 나올 때, 식당에서 계산할 때, 심지어 조교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신 후에도 한 친구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커피 안 마셨잖아. 계산서 나눌 때 내 거 빼줘. 그건 너희가 먹은 거야. 나는 먹지도 않았어.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내 것을 따지는 말투는 정미자 씨와 다른 친구들의 마음을 서서히 닫게 만들었습니다. 반대로 또 다른 친구는 이건 내가 계산할게 를 입에 달고 살지만 정작 다음 날에는 아무 말도 없고 다시 정미자 씨에게 어제 내가 냈으니까 오늘은 내가? 묵묵히 기대기만 하는 모습이 반복됐습니다. 정미자 씨는 말합니다. 돈 때문이 아니에요. 그저 계속 눈치 보며 계산기를 두드려야 하는 그 분위기가 너무 피곤했어요. 여행이 끝나고 모든 비용을 정산하는 시간. 카카오페이로 보낼 때 5,000원은 빼줘. 그건 내가 안 갔잖아. 그 말들이 오가던 단톡방에서 정미자 씨는 그만 조용히 퇴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사실 돈 문제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얼마나 신뢰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나를 이용하지 않아. 이 정도는 서로 배려하는 사이야. 이런 믿음이 있을 때만 돈 문제는 갈등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갈수록
은근히 챙기려는 사람, 호의에 기대는 사람, 혹은 지나치게 자기 이익을 먼저 따지는 사람에 대한 피로감이 커집니다. 돈 계산은 철저하게 혹은 느긋하게 한쪽으로만 치우쳐도 문제가 됩니다. 정말 좋은 친구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이번엔 간단하게 더치페이 하자. 내가 숙소 예약했으니 너는 렌터카 맡아줘. 이건 내가 샀지만 다음엔 내가 한번 챙겨줘. 정확함 속의 유연함, 유연함 속의 신뢰, 이 두 가지가 있는 친구와의 여행이야말로 계산서보다 마음이 가벼운 여행이 됩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68세 이정숙 씨는 40년 지기 친구 영희 씨와 2박 3일 속초 여행을 다녀온 뒤 앞으로는 영희랑은 여행 말고 밥만 먹기로 했다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이정숙 씨는 전형적인 아침형 인간입니다. 새벽 5시 반이면 눈이 떠지고 조용히 창밖을 보며 책을 읽는 게 하루 중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죠. 반면 영희 씨는 밤 12시 넘어야 잠드는 저녁형 인간입니다. 아침엔 절대 눈을 못 뜨고 커피 2잔은 마셔야 간신히 말문이 열립니다. 문제는 여행 첫날부터 시작됐습니다. 우리 아침 7시쯤 호텔 조식 먹고 8시에 해변 산책 어때? 7시? 그건 밥이 아니라 심야야. 나 9시도 무리야. 10시에 하자. 그러면 산책은 못하고 바로 점심으로 넘어가야겠네. 이 작은 의견 차이는 하루 종일 어색한 분위기를 만들었고 정숙 씨는 아침마다 혼자 산책을 다녀오며 점점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둘째 날 밤엔 영희 씨가 늦게까지 TV를 보며 소리를 키우자 정숙 씨가 말했습니다. 영희야,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하잖아. 소리 좀 줄여줘. 아니, 왜 맨날 내 리듬에 맞춰야 해? 나도 좀 즐기자. 그 말을 듣고 정숙 씨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행이 즐거워야 하는데 내 생활을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어요. 65세 이후엔 수면 리듬 하나만 어긋나도 컨디션이 확 무너집니다. 낯선 잠자리, 예민해진 감각, 그리고 나와 리듬이 전혀 맞지 않는 친구와 함께 있으면 몸보다 마음이 먼저 피곤해집니다. 서로의 생활 패턴이 맞지 않으면 결국 여행 코스도 대화 주제도 어긋나기 시작하죠. 사전에 나는 이런 스타일이야 솔직하게 이야기 나누고 그 리듬을 억지로 맞추기보다는 존중해주는 친구와 여행을 해야 합니다. 이런 친구는요. 아침 산책은 내가 다녀와. 나는 그동안 천천히 준비할게. 나는 밤에 책 좀 읽을게. 조용히 할 테니까 먼저 자. 점심 일정은 우리 딱 중간 시간에 맞춰보자. 이렇게 각자의 리듬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공존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진 사람입니다. 나이 들수록 여행은 관광이 아니라 쉼입니다. 그리고 그 쉼은 내 페이스를 존중해주는 친구와 있을 때 비로소 진짜 휴식이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속도를 방해받지 않고 상대의 리듬을 억지로 맞추지 않아도 괜찮은 그런 편안한 관계, 그게 바로 나이 들어 함께 할 수 있는 진짜 친구겠죠. 경기도 구리시에 사는 69세 이인자 씨는 작년 가을 오랜 친구 3명과 전주로 2박 3일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조용히 마음속으로 다짐했다고 합니다. 아, 다음 여행엔 정숙이는 빼야겠다. 그녀가 말한 정숙이는 불평불만이 일상인 친구였습니다. 심지어 여행 첫날 기차역에 도착하자마자 이런 말이 나왔죠. 어우, 공기 왜 이렇게 탁하지? 사진 찍을 데가 없네. 그냥 그렇다. 숙소 침대 왜 이렇게 딱딱해? 이 식당 별점이 왜 이렇게 높지? 음식간이 안 맞아. 이 모든 말이 그냥 혼잣말처럼 툭툭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옆에 있는 친구들은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죠. 식사 중에도 분위기를 띄우려 그래도 김치전 맛있다. 오랜만에 친구들이랑 먹으니 좋다라고 말했더니 정숙 씨는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에이, 이 정도는 우리 집에서도 해 먹지. 별로 특별하진 않네. 나이 들어서의 여행은 새로운 경험만큼이나 함께 나누는 감정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투덜이형 친구는 늘 불편함을 중심으로 세상을 봅니다. 예민하고 까다롭고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바로 불만을 표출하죠. 문제는 그 불평이 주변 사람들의 기분까지 가라앉힌다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에 온도차가 생기고 같은 풍경을 보면서도 누군가는 감탄하고 누군가는 투덜대는 걸 듣게 되면 감정의 온도차가 여행 전체를 망칠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유형의 사람을 내면 비판자가 강한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자신의 불만을 타인에게 쏟아냄으로써 잠시라도 자신을 위로하거나 우위를 점하려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문제는 그 말들이 듣는 사람에겐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스트레스만 더해지죠. 좋은 여행 친구는 모든 걸 좋게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불편함을 말할 줄 아는 동시에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말이죠. 여긴 내 입맛엔 좀 안 맞네. 다음엔 다른 데도 가보자. 오늘 숙소는 조금 불편했지만 그래도 이런 풍경은 좋다. 조금 걸어서 힘들었지만 같이 있어서 괜찮았어.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시선으로 말하느냐에 따라 그 말은 불평이 아닌 공감으로 들립니다. 말투 하나로 기분이 좋아지고 말투 하나로 사람 마음이 상합니다. 특히 여행에서는 그 말 한마디가 추억이 될지 상처가 될지를 결정짓습니다. 여행지를 기억하는 건 결국 같이 웃었던 사람의 표정이죠. 별거 아니야 라고 넘기지 마세요. 그 작은 투덜거림이 누군가에겐 마음에 남는 큰 소리로 들릴 수 있습니다. 인천 연수구에 사는 70세 이선자 씨는 몇 달 전 동창회 겸 일본 교토로 3박 4일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하지만 돌아오자마자 병원에 실려간 건 다름 아닌 그녀의 친구 영자 씨였습니다. 영자 씨는 여행 전부터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이었지만 나 괜찮아. 약도 다 챙겼어. 나는 체력 괜찮아라고 호언장담했죠. 첫날은 괜찮았습니다. 가볍게 사찰 구경하고 유카타도 입고 다들 기분 좋게 사진도 찍었죠. 하지만 문제는 둘째 날 오후 갑자기 기온이 30도를 넘긴 상황에서 계단 많은 산사로 올라가는 일정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천천히 걷자고 말했지만 영자 씨는 끝까지 난 괜찮아. 나 원래 이런 거 잘해 하며 혼자 앞장서서 걷다가 결국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숨이 가쁘고 식은땀에 손이 떨리던 영자 씨는 결국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고 남은 일정은 전부 취소해야 했습니다. 이선자 씨가 가장 힘들었던 건 왜 미리 말하지 않았냐는 서운함이었습니다. 내가 등산 일정 잡지 말자고 했을 텐데, 그냥 쉬는 일정으로 바꿨을 텐데, 괜히 큰일 날 뻔했잖아. 영자 씨는 나중에야 사실 요즘 심장이 좀 안 좋아서 무리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나이 들었다고 쓸모없어 보일까봐 일부러 말하지 않았다고 해요. 나이가 들수록 몸은 예민해집니다. 잠깐의 탈수, 온도 변화, 장시간 걷기, 식사 리듬의 변화만으로도 건강이 급격히 무너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괜찮아 보이고 싶어 하는 마음 이 사고를 만듭니다. 나도 아직 멀쩡해 보이고 싶다. 남들에게 약하게 보이기 싫다. 이 정도는 참을 수 있다. 하지만 그 참음은 나뿐 아니라 함께 여행한 사람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진심 어린 배려를 민폐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 친구가 바로 무리형 친구입니다. 좋은 친구는요, 내가 좀 못해도 너랑 같이 걷고 싶어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친구는 이렇게 말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나 혈압이 있어서 일정은 조금 천천히 잡자. 당 떨어지면 힘들어지니까 중간에 쉬는 코스 꼭 넣자. 이건 내가 좀 무리일 수 있으니까 너희끼리 갔다 와. 나는 숙소에 있을게. 그 말 한마디가 관계를 지켜주고 서로에 대한 신뢰를 깊게 만들어줍니다. 여행에서 가장 큰 배려는 내가 아픈 걸 미리 말하는 용기입니다. 내가 먼저 말하면 상대도 내 리듬에 맞춰주는 걸 당연한 일로 여깁니다. 그것이 바로 나이 들어 함께하는 여행의 방식입니다. 건강을 챙기는 친구는 자신도 지키고 함께한 친구들의 마음도 지켜줍니다. 여러분, 함께 여행을 다녀온 후에도 다음 약속을 기분 좋게 잡을 수 있는 친구가 진짜 좋은 인연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조금씩 불편함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불편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서로 조율하며 함께 걸어가는 관계야말로 나이 들수록 더 귀하고 값진 사이가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 속 5가지 유형 중 혹시 내가 그 모습에 가까운 건 아닐까? 혹은 내가 함께할 사람은 누구일까? 가만히 떠올려보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번 여행은 혼자였더라도 다음 여행은 진짜 마음 맞는 친구와 함께 웃고 함께 쉬고 함께 추억을 쌓는 여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노후 산책이었습니다. 건강하고 따뜻한 하루 되세요.